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말 넘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 기존에 당신의 가계부 영상에서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겹쳐졌던 그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촬영을 준비하면서 조금 벼락치긴 했는데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님이 연말 정산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런 거다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연말정산은 저희가 막 팁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팁을 아는 것보다 이 원리를 한번 알면은 계속 다 모든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요? 정말 교과서적인. 연말에 하는 정산이니까,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고, 이 정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약간 설명충 모드가 될게요. 중요한 거니까. 그쵸,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계모임이 있든 아니면은 학교 회비가 있든 다 이제 어떤 집단이 있으면은 공동으로 돈을 걷어서 장이 그거를 모으고 이걸 쓰고 나서 뭐 학생회비 결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 국가도 되게 똑같아요. 정부도 똑같아요. 국가적인 정책 사업을 위해서 세금을 이제 내는데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세금의 3원칙이라고 해서 일단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세금을 낸다. 이제 위에 거하고 반대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소득을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낸 그 소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일을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방법이 달라도 소득 금액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낸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낸다. 뭐 차를 타서 이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걸 소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통, 에너지, 환경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따로 이제 세금을 걷고,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국민들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닌 거죠, 당연히. 이 세금을 어떻게 그럼 걷을 것인가를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를 짠 게 차라리 그 회사가 직원들한테, 직장인들한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자. 라고 한 거예요. 월급이 얼마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뭐 4대 보험 얼마 빼고, 소득세, 세금 얼마 빼고 해서 나머지 금액을 준다라는 영수증이 매달 회사에는 나와요. 그래서 우리 통장에 꽂히는 금액은 원래 내가 이제 회사하고 협상한 돈에서 얼마간 빼고 준 돈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매달 우리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인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국가에서는 그 세금을 매길 때 진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1단계는 내가 번 돈만큼, 내가 번 소득 금액만큼 매달 소득세가 정해지고 4대 보험 등등 땡 금액이 나한테 들어온 게 이제 1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또 세금 매길 때 너가 우리나라 그 정책 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게 있으면 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행동을 한 게 있으면은 좀 까줄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국민이 소비를 해야 나라가 이제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로 많이 쓰면 촉각가 줄게. 그쵸. 너가 그래도 번 돈이 있어도 나라 경제 살리고 소비하는데 이만큼 썼으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세금 좀 까줄게. 그리고 부양가족 있으면 좀 까줄게. 이런 식으로 너가 1년 동안 그래도 이만큼 공헌을 했네. 뭐 이만큼 역할을 했네. 그러면은 기존에 너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매겼었지만 그것보다 좀 까줘야 될 게 생겼다. 그래서 결정된 세금이 있어요. 결정세액. 네, 결정세액. 이 결정세액과 이미 내가 매달 이제 회사가 알아서 납부해준 그 소득세. 기납부세액. 네, 기납부세액. 드디어 공부한 거 나왔어. 미리 이제 너가 납부했던 세액과 그리고 나중에 다 정산해보니까 사실은 냈어야 되는 세금을 비교하는 게 연말 정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매겨진 세금은 내 소득만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사실은 되게 이제 어머님 아버님 다 모시고 살고 있고 나는 월세 다 내고 있고 신용카드도 진짜 열심히 긁었는데 이 소득 금액만 가지고 세금이 정해져서 납부해야 될 게 너무 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랑 놀러 갈 때 그 돈 관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돈을 일단 일괄적으로 쫙 걷고 나중에 남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너는 되게 이제 일찍 와서 운전했으니까 너는 이거 도왔으니까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좀 돌려줄 돈을 좀 더 해주기도 하는 거죠. 네. 일괄적으로 배분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정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연말 정산. 연말정산. 자, 이제 연말 정산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대서사시. 아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연말 정산이라고 해서 정말 연말에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3월달 정도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3월달에 전해 통지서가 이제 오거든요. 이 영수증. 이게
너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고 결과적으로 너한테 그 매겨진 세금은 이만큼 그래서 얼마 돌려줄게라는 그 영수증이요. 진짜 결정돼 버린 거. 1, 2월 정도에 그 회사에서 아마 뭐 여러 가지 대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 시즌이 이제 너가 이제 빼줄 거 있는지 우리가 봐줄 테니까 그럼 자료 제출해라 라고 하는 거고 다 끝나면 이게 아마 한 3월 정도에 나와요. 그러면은 뭐 지금에서야 뭐 컨설팅이 어쩌고 뭐 이런 거는 사실상 다 늦은 얘기네요. 그쵸. 그래도 뭐 사실 완전히 이제 효과가 없다고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월세 세액공제라고 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월세 내는 분이라고 치면은 그래도 그 한 달치 월세 정도는 세금이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게 있어요. 1년으로 봤을 때. 네, 1년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제 공부한 부분이 있네요. 네. 월세액이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10에서 12%까지 된다고 하는 거니까 대표님 말씀 같네요. 50만 원씩 12개월이면 600만 원 정도인데 10에서 12%면은 60만 원, 72만 원 정도. 한 달 더 되네요. 한 달 반이네요. 그쵸. 근데 이거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면은 소득공제는 그러니까 세금 자체가 소득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커지면은 세금도 커지는 거잖아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잘라주는 거예요. 소득을 없애줘서 그러니까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쵸, 그렇고요. 네, 이해됐어요. 이 사람들도 이해했을 거예요. 네. 이 정도는. 그 세액공제는 그렇게 해서 결정돼버린 세금에서 까주는 거라서 더 그래요? 직격타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간접적으로 치는 거고 세액공제는 이제 그냥 직접 잘라주는 거. 그래서 세액공제가 훨씬 더 커요. 소득공제 항목에서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면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월세 세액공제가 그래서 되게 큰 거예요. 결정된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그렇죠. 잘라서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효과가 큰 건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전입신고 안 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 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전입신고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하면은 남은 개월 수만큼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쵸. 1년 동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도 하는 게 나은 거죠. 그쵸. 그래도. 사실 이 약간 주기가 1년이라서 네. 약간 그 포기하기 쉬워요. 그쵸. 뭐 늦어도 뭐 지금 그럼요, 시작하는 게 나으니 그럼요. 내년에라도 효과가 있잖아요. 맞아요. 돈 모으는 거보다 훨씬 단기 목표죠. 이거 그쵸, 1년에 그쵸. 한 번씩이니까. 이제 다들 적금도 1년 단위로 많이 드시잖아요. 지겹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적금 탄다. 그쵸, 라는 그쵸. 느낌으로 맞아요. 세금을 줄여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그 이제 부유해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절세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그럼요. 왜냐면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내는 거여서 또 깎아야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좋아했어요. 아, 여러분 세금 많이 내고 싶으시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수업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는 얘기지. 그런 얘기. 근데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많이 내고 싶으시다니까. 띵하면서 맞아. 나 세금 많이 내고 싶어. 하지만 거기서 10%라도 단 12%라도 덜 내고 싶다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럼요. 네. 또 만약에 우리 소득 금액이 커지면 세액이 커지면 거기서 또 10%는 더 큰 거니까. 그럼. 물론 조사무사 같지만 전 많이 내고 싶어요 세금. 물론 이제 깎아주는 세금도 다 한계치가 있어서 마치 신용카드에서도 월별 그 할인 한도, 막 총 할인 한도 있는 것처럼 얘도 이제 예를 들면 월세 세액공제도 총 금액 마지막 최종으로 나오는 금액이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연소득 한 7천 이하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아직 전세로 이동하지 않으신 1인 가구 여성분들이 충분히 받을 만한 세액공제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 타이밍에서 그러면은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건이랄까요? 왜냐면 이거는 회사를 다녀야 되거나 왜냐면 저희 같은 프리랜서한테는 또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이 연말 정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처럼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 경우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분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게 저희는 사업자인데 저도 이제 월급을 쥐꼬리만큼이라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이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제가 뭐 기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세미나에서 받은 기타 소득 그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렵네요. 그쵸. 회사를 다니는 이제 뭐 세전연봉, 세후연봉 이런 게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자는 조금 애매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소득에도 여러 가지 사업소득, 뭐 근로소득, 기타소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직장인분들은 깔끔한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회사라는 주체가 법인이 있고 나는 이제 근로자로 돼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신경을 안 써도 상관없나요? 질문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만 신경 쓰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프리랜서, 완벽한 프리랜서시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학생들, 이제 알바를 하는 학생들 원래 알바비를 받을 때 원청 징수 3.3% 떼이잖아요. 그걸 이제 5월 달에 다 이제 용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거.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 많이 정말 기분 좋은 대학생 때 꽁돈인 엄청 것처럼 기분 좋아요.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알바 하시는 분들도 다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당신들은 세금을 다 띄고 받은 거거든. 근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지난해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지지난해 것도 받을 수 있고. 저도 들어갔다 지지난 것도 깜짝 받았어요. 놀라실 수도 있어. 와, 내가 알바를 좀 열심히 했는데 종합소득세 이런 거 나 한 번도 신청해본 적 없다. 그러면은 당신 지금 당장 홈택스로. 얼마나 기분 좋게? 그러면은 대상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직장인이다. 직장인은. 그러면은 이제 연말정산의 개념을 잡았다면 네네. 이제 뭐 소득공제 항목이 뭐 어떤 게 있는가를 이야기하면 되는 순서인가요? 일단 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얘를 보면은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사실 나와요. 직장인분들이 한 2, 3월 달에 모두 다 받는 영수증인데 받기만 하고 잘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시진 않으실 거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같이 보면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보고 소득공제 항목들이 어떤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작년에 어디서 얼마를 벌었는지. 그래서 주, 종 이렇게 나오는 게 주가 현재 지금 당신이 근무하는 근무지고 종이 이제 이 올해에도 뭐 2월 달에 퇴사하고 3월 달에 다시 새로운 회사 갔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벌였는지가 여기에 이제 쫙 나오는 건데 이 금액이 첫 번째 너가 이제 세금 매길 소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거죠. 그게 13번인 거죠? 네, 13번. 네, 13번. 그래서 14번, 15번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이 파란색 이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소득이 크고 상여금은 좀 적은 편이고 뭐 급여 이 정도 돼서 결정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여기 맨 마지막에 4,834만 7,460원.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장으로 싹 가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근데 질문을 해도 될까요? 이게 총소득? 이게 지금 그 대표님 거랑 달라가지고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라는 이게 중요한 걸 내가 네. 이게 이분이 다니신 회사가 중소기업이었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취업 청년들은 최대 5년까지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세금이 매겨진다 했잖아요. 이거의 90%가 감면이 돼요.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세금의 90%가 감면이요? 이분은 지금 70% 감면인데 이게 아마 18년도인가 17년도에서 그렇고 지금 이번에 이게 개정이 돼서 와, 이거 청년들 엄청 좋은 거네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세금 자체를 까주는 거라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줄여주고 이걸 5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정도 회사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5년 동안 750만 원 아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에서는 소득 금액이 정해졌어요. 1년 동안 너가 얼마를 벌었냐. 여기.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와서 여기. 세금 매기기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왼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정산 명세라고 있잖아요. 이제 빼는 것들이 시작되는 건데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22번에 이제 근로소득공제. 그렇죠. 이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실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특별히 뭘 해서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번 돈에서 바로 지금 그 세금 매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번 일괄적으로 착 채 걸러주는 작업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뭐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뭐 특별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들이에요. 막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뭐 아니면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항목들인 거죠.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올해 거 이 영수증을 찾아오셔서 보면서 여기 사실은 내가 해당이 됐는데 놓쳤던 것들. 이거를 내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소득공제 항목 하나하나를 내가 나 이거야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네. 어떤 것들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용카드 쓰고 체크카드 쓰면 그 내역은 자동으로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현금 영수증, 제 영수증을 받았다. 그래서 뭐 등록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그 주택 청약 저축 통장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택 마련을 위해서 저축하는 금액은 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에 한번 방문해서 뭔가 신청을 해야 그때 저번에 한번 언급했었던 그런 것처럼 한 번만 가면은 이후로는 자동으로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든지 이제 또 초기에 해놔야 될 것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특히 의료비 같은 거는 그 막 시력 교정용 안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경이요? 예, 이런 것도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이제 나 없었어. 렌즈도 되긴 되는데 시력 교정용인 게 미용 목적 말고, 예, 이것도 일반 영수증하고는 달라서 연말정산하기 전에 제 이제 동료도 전화하거나 해서 저 이거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몇 월 며칠 결제했는데 떼주세요 하면 네 이렇게 해줘요. 아 진짜? 예, 예. 여기다 있다. 근데 카톡 풀친 있으면 좋은 게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해요. 아. 네, 그 홈택스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업로드하기 하는 거죠. 네. 나 안경 왜냐면 저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안경 한 번 할 때 20만 원 우습게 깨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좋네요. 그래서 그 친구가 팁을 준 게 브로콜리라는 가계부 앱을 쓰거든요. 근데 브로콜리도 그렇고 뱅크 샐러드도 그렇고 나름 분야별로 지출을 좀 정리해줘요. 그래서 의료 쪽 들어가서 연말에 한번 싹 보는 거예요. 지출 내역 보면서 이거 내가 이 연말정산 준비 안 해놓은 거 있지 않나? 네. 한번 영수증을 싹 보는데 이런 게 누락된 게 있어서. 준비한다는 거구나. 그쵸, 좀 이제 그쵸.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 가계부를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꼭 내가 막 관리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나중에 연말정산 때 좀 비교해서 보기 편할 수 있다. 연말정산도 그러면은 대표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가계부를 쓸 때도 일정 시간은 들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계부 쓰시면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보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안경을 3월달에 샀는데 12월달에 기억이 안 나서 못 살 수도 있어요. 맞아. 그걸 이제 샀다 요 정도만 표시를 해놔도 아 그랬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기본 공제 본인은 150만 원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인적 공제. 두 분 다 이렇게 150만 원이 써 있던데. 네, 이거는 이제 좀 일괄 적용되는 거라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받을 수 있거나 한 건 아니고. 대표 혹시 기본 공제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인적 공제인 거예요? 그쵸, 인적 공제죠. 이게 저희도 안 그래도 인적 공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가족 구성원 1인당 기본적으로 150만 원이 공제가 되는데 이제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 대해서 이제 공제가 되는 거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이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못 받고 자녀도 20살 이하여야 만이겠죠?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만약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이 얘기를 왜 제가 중요하게 공부를 했냐면 그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이게 인적 공제는 말하자면 내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야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콘텐츠를 보시는 대부분의 여성은 1인 가구 비혼 여성들이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 이런 인적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나만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만 적용이 되는 거고 뛰어넘어서 여기 그 밖에 소득공제 쪽 이쪽에서 이제 약간 팁이 많아요 보통. 그 밖에 소득공제. 네, 정말 깨알같이 약간 그나마 그래도 그 밖이라는 이런 되게 주택 청약 같은 게 다 여기 네네네. 들어오구나. 이제 여러분이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몰려있죠. 이게 우리는 이제 돈 많이 벌 거고 세금 많이 낼 거고 그리고 주택 마련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청약저축. 근데 우리는 보통 아마 2011년도 정도에 2010년도 정도에 그 주택 청약저축 통장 만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나 항목에 있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여기 쪽일 텐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좀 소득공제 적용을 해줄게. 너가 넣은 금액만큼 물론 이건 구체적인 퍼센티지랑 뭐 최대 한도 같은 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왕 우리가 저축하는 금액 금리 뭐 요즘 낮다 이러는데 이런 거라도 받으면 이득이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42번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이게 이름이 문제예요. 진짜 이 최다 질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냐 이게 많이 써서 세액 공제 맞아. 많이 받는 게 이게 결국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구글에 쳐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뭐 간편결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줄여서 말했을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신용카드사 같은 데서 뭐 신용카드를 써야 뭔가 절세를 하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체크카드 쓰셔라. 소비를 절제하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내에서 쓰는데도 체크카드가 훨씬 좋고 그 습관이 그냥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고 신용카드는 오히려 이 전체 결제 수단별로 있잖아요. 전체 중에서 가장 소득공제 비율이 작아요. 15%. 맞아요. 이게 뭐 퍼센테이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쵸.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30%, 그리고 와. 이제 제로페이 같은 게 40%. 2배 차이예요. 그쵸. 그리고 사용처에 따라서도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전통시장 같은 것도 30%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제로페이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 방향에 좀 맞는 것들로 해주는 거예요. 좀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뭐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만든 이유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건데 원래 이제 현금으로 결제, 진짜 지폐로 할 때는
자꾸 자영업자분들이 세금을 좀 누락하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라는 게 등장하고 나서 정부 입장에서 이거 대박인데 싶었던 게 이제 자영업자들이 얼마를 팔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구매한 사람들의 내역들이 결제 그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되게 짧게 한 1년짜리인가 2년짜리로 짧게 만든 게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 이게 너무 직장인분들의 반응도 좋고 없애려고 하니까 그 일몰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 해가 지듯이 그 없어지는 정책인데 원성이 진짜 너무 크니까 그게 지금 수명을 연장시킨 게 지금 몇 차례가 돼요. 몇 년째. 진짜요? 예. 올해도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 이거 없애야 된다. 그럼 다시 막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연장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없애야 될 정책인 게 신용카드 쪽은 이 가계부채가 너무 심해져서 폭을 줄여놔도 그래도 이제 세간에 떠도는 건 신용카드로 혜택 받고 예, 연말 쪽에 이제 체크카드 몰아 써서 뭐 맞추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신용카드는 결국 소비도장과 부채를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정말 웬만한 혜택을 보려면 많이 써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지출 관리에도 좋지가 않고 실제 절세에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서 차라리 이런 걸로 세금을 덜 내서 그 돈을 아끼느니 그걸 사지 마세요. 그 소비를 하지 마오. 그래서 이건 진짜 정말 할 말이 많은 그런. 그렇죠. 맞아요. 돈을 또 그런 얘기 있죠. 할인 이거 이만큼 할인되는데 이렇게 내가 이거 사면 득 아니라고 하는데 안 쓰면 영원이라고 하죠. 맞아요. 안 쓰면 영원인데. 안 쓰면은 뭐 되게 자주 보는 기사 타이틀이 뭐 가계부채 최대치 경신 막 그런 거 되게 항상 자주 보잖아요. 되게 좀 생각할 게 많아지네요. 신용카드라는 게. 그 현실적으로 내가 이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좀 그 혜택을 보려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체크카드로 열심히 긁으시라. 체크카드. 왜냐면 현금 영수증은 약간 뭐 기프티콘 쓸 때 말고는 보통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막 번호 치고 약간 좀 귀찮아서 그쵸. 놓치게 되는. 아무래도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자체가 많이 써서 공제받자 또는 많이 써서 포인트로 돌려받자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많이 써서 내가 포인트를 받는 것 뭐 공제를 받는 것이 득이 아닌가 조사모사인가 내가 그 포인트 그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더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안 쓰는 게 맞다. 그렇죠. 제 친구 제가 아직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좀 약간 날이 약간 쌀쌀했어요. 반팔 입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옷가게 들어가가지고 한 3분 만에 가디건을 사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야 벌써 샀어? 이러니까 다음 달에 내가 갚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아직도 충격적이어가지고 기억이 남아요. 그 친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겠지. 유거잖아. 오늘의 내가 다음 달에 내가 갚을 다음 거야. 달에 내가 갚을 거야. 옛날에 무슨 예능 프로에서도 막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비법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빚을 지면 돼요. 그럼 회사가 아무리 거지 같아도 뭐 못 그만두게 돼요. 그게 예능에 나왔다고? 유머로 소비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거에 보면은 사실 막 그런데 웃은 분들 많아. 나도 웃었거든. 그렇고 그냥 이러고 지금까지도 내일에 내가 책임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미루는 게 근데 결국 그게 남의 일이 되는 게 아닌데 맞아요. 돈에 있어서는 조금 유머로 소비하는 게 조금 좀 덜해줘야 줄어들어야 돼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죠.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계속 다니고 이거는 내 자유의지여야 하지 다른 것들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 느낌이 너무 의욕이 떨어질 것 그게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은 뭐 우리 뭐 20대, 30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나중에 40대, 50대, 60대 그쵸. 계속해서 막 그럼 나는 빚만 갚는 이렇게 삶이 된다면은 어떤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쵸. 맞아요. 너무 혼날 것 같아. 그래서 뭐 정말 여기까지 왔군요. 아까 뭐 어떤 연령대 여러분들이 보실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뭐 신용카드 빚이 있다 뭐 이미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청산을 하고 그 다음 빨리 이제 우리가 체크카드의 영역으로 돌아서자. 맞아요. 근데 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족이 있다거나 이런 건 상관없지만 우리 여러분들 다 우리 1인 가구 비혼 여성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빨리 신용카드 청산하고 우리 양지로 맞아요, 양지로. 플러스의 양지로 가보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표님 모시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중간에 한번 의미를 짚어주며 자 계속 합시다. 네, 이제 여기까지 왔네. 소득공제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제 쭉 나한테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꼭 해보시고 이거는 직장생활 계속 하신다면은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한 번 챙긴 분들은 그 다음에 다 챙기더라고요. 더 챙기면 더 챙기지. 근데 그 시작의 시점을 좀 늦게 잡으면 어느 순간 나만 이거 안 받고 있었나? 이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네, 이런 순간이. 그쵸.
그래서 46번에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는지가 총 개가 나오고 48번, 49번이 갑자기 금액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네. 과세표준이 이제 너는 처음에는 4,800만 원 정도의 그 연소득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거치고 나니까 2,700만 원 정도가 되더라.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표에다 집어넣어요. 과세표준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한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사이면은 5% 막. 네, 2천만 원, 세율, 3천만 이건 원. 따지는 세율이에요, 금액이구나. 세율.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부자들이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낮춰야 그 세율이 확 줄어드니까. 그래서 실제로 통장에 그 들어오는 남는 금액이 되게 연봉 1억이면 되게 많이 벌 것 같은데 꽤 작다고 해요. 옛날에 왜 TV에 연예인들 나오면 연예인들은 뭐 기하학적으로 많이 버는 구조니까 버는 만큼 똑같이 이제 세금 낼 통장을 만들어 놔야 된다. 10을 벌면 4가 띠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를 준비를 안 하면은 만약에 힘들겠네요. 고소득자일수록. 그쵸. 그래서 소득을 안 잡히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탈세 하려고. 뭐 예를 들면 상속세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상속세 같은 것도 비트코인으로 준다 아들한테 아니면 게임 뭐 그 무기로 준다 몇 억 단위래요. 근데 뉴스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 난 그거 보고 아니 무슨 게임 아이템이 몇 억을 내 나는 거기에 더 그치, 뭐, 이제 하루 만에 100억 벌고 이러니까. 왜 그래 그거? 글쎄. 난 모르지.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아예 상속세 안 내려고 보험 사망보험에 많이 넣어놓는 거. 그럼 자기 죽으면은 자기 자녀한테 그 돈이 가게 해놓고 그거는 상대적으로 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 굴려.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되게 이제 민감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예습을 해놔야 된다.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돈 많아. 많이 벌 거니까. 예, 근데 그건 있죠. 우리는 이제 죽어서 누구 남겨놓으려고 버는 그쵸, 그런 거 그쵸, 아니니까 그쵸, 네. 최대한 나를 위해서 잘 누리되 사는 동안. 예, 사는 동안 경제적인 그 부담이나 두려움 그럼요, 없이. 그럼요. 그래서 그 표를 싹 통과하고 나니까 나온 게 산출세액. 선주세. 여기 1차적으로 정해진 당신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에서 다시 한번 깎아봅시다. 이제 2라운드 뛰는 거예요. 또 갈까요? 네, 이제 또 가는 거죠. 갑시다. 가면은 이분이 지금 150만 원이 갑자기 훅 깎이거든요. 저는 그게 없는데. 이 150만 원이 앞에 있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예. 그게 150만 원 나온 게 매달 소득세에서 90%씩 감면이 돼요, 이분은. 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의 최대 금액이 15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6월, 7월 정도만 되면은, 그게 끝난대요. 이미 다 받을 만큼 받아버려서. 그래서 1월에서 한 6월까지 정도의 월급은 세금을 덜 떼갔으니까 한 300만 원 정도로 많은데, 이 7월부터는 이제 이게 한도 다 차서 더 적용 못 받아서 약간 세금을 내게 되니까 원래 내야 되는 만큼 그래서 조금 월급 줄어든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연금보험, 뭐 연금저축 이런 것들에서 뭐 세액공제가 됩니다. 뭔가 되게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데 나한테 좀 도움되는 것 같아서 가입한 그거. 네. 그게 바로 여기고 이게 이제 그 목적성이 있어요. 다 이제 세액공제든 소득공제든 정부가 이걸 봐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도 일정 기간을 해내야 너네가 이걸 100% 적용받지 막 중간에 해지하고 꿀만 빨려고 하면은 다 토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룰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 내용들이 여기 있고 의료비 세액공제 뭐 아까 안경 얘기 드린 거 아니면 뭐 어디서 이제 올해에는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의료비를 좀 냈다 이런 것들 의료비 뭐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 이런 것들 그래서 세액공제들을 쭉쭉쭉쭉 받아서 마지막에 세액공제계가 나오는 거죠. 그럼 보시면 71번에 친절하게도 이 수식이 나와 있어요. 49번 빼기 54번 빼기 70. 그 돌아가 보면 49번 산출세액. 아 내가 내야 되는 원래 세금이 300만 원이었는데 54번을 보면은 세액 감면을 150만 원 받았어요.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70번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액공제 그런 제도들로 내가 총 적용받은 세액공제 이걸 이제 빼면은 결정세액. 그래 너가 내야 되는 건 87만 원이야. 이게 여기까지가 2라운드고요. 마지막 3라운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이제 1번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장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작년에 그 너가 그 월급에서 미리 떼갔던 우리 그 돈 있잖아. 네. 그게 기납부세액 이미 너가 납부한 세금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해서 나온 결정세액을 이제 비교해보자. 결정세액이 좀 더 크네? 그럼 너 지금 낸 게 좀 모자라. 지금까지 낸 게 모자라니까 더 내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미 낸 게 더 많네. 그럼 돌려줄게.
그게 토한다고 하는 표현이군요. 그쵸. 아. 그래서 많이 내시는 분들은 진짜 100만 단위로 내시던데요. 맞아요. 그리고 많이 받는 분들은 13월에 월급. 그쵸, 그래가지고 맞아요. 엄청 많이 돌려받는. 그래서 13월에 월급이 되게 하려면 이 공제를 많이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 얘기구나. 토해내지 않으려면. 그쵸. 이걸 신경 안 쓰시면 토해내야 돼요. 맞아요. 이 과정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 이 세금 이만큼 안 내도 돼, 이만큼 안 내도 돼 이렇게 계속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증명해서 됐다 그러면 그래, 너는 좀 덜 내도 되는 사람이었어. 그럼 이만큼 덜 내. 너 열심히 공제 받았구나. 그래. 애썼다 했었다. 야 줄게. 이거예요. 맞아요. 줄게.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쭉 보니까 조금 이해가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드디어. 입체적인 종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뒤에는 네.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 증명서라고 명세서, 네. 앞에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아. 받은 것들 뭐 이런 항목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아이고야. 그쵸. 그 사람들 이거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맨 마지막 장에 막 신용카드를 내가 이만큼 썼어? 이런 거 있죠. 아 내년에는 이만큼만 써야겠군 같은 그쵸. 계획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쵸. 와 너무 어렵다. 아유 진심. 말 조심해. 너무 재밌다. 정말 재밌다. 내가 한번 진짜 확실히 내 급여로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고 나면은 어쨌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고정된 것들 있잖아. 그쵸, 만약에 그쵸. 기본 인적 공제라든지 거기에 이제 올해는 저 작년과 이 부분이 달라졌고 그쵸. 한 가지씩만 더 공부하면 되니까 그쵸. 한 번 이렇게 싹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하네요. 매년 이걸 적용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 더 부자가 될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 그렇죠. 네. 이거는 조금 따져봐야 되겠지. 이제 이 구조를 이해했으면은 네. 이거 하나하나를 또 세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건 IRP나 연금저축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금을 지금 내가 연금저축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들 나중에 이게 뭐 그 납입한 거에 현금가치 떨어지면은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아, 그렇네요. 그쵸. 현금 가치가 떨어져. 그냥 IRP가 뭐 좋고 세액공제가 있으니까 받아야지가 아니라 근데 그게 나중에 미래에 받는 건 미래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효용이 있나? 네. 아, 그래서 저도 막 엄마가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그 연금을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이잖아요. 네, 개인형 퇴직연금.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나중에 내가 막 30년 뒤에 그 현금 가치가 얼마가 될 줄 알고 자꾸 엄마가 나한테 이걸 들라고 하는 거지? 되게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자꾸 연금 넣지 말라더라. 아 그래? 이런 걸 살펴보면은 내가 낸 돈이랑 지금 나라 경제 상황이랑 너무 맞물려져 있고 내가 그럼 국민연금에 넣고 막 그런데 하느니 차라리 직접 굴리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리스크는 좀 있겠으나.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간에 초반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내는 돈이 나중에 나한테 정말 맞는 맞아요. 선택인 건지 따져봐야 된다는 너무 거죠. 우리 글로벌이 이 글로벌? 글로벌 해방지축 어리동절 빙글빙글 글로벌이에요 지금. 지구촌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진짜. 당장에 10년 뒤, 20년 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쓰는 1,000원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우즈베키스탄 보면은 돈이 이 지폐가 이만큼 있어도 사탕 하나를 못 사요. 진짜.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니지만 당장에 물가 자체도 지금 우리가 체감하기에도 1년 계속 오르는데 커피값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10년 뒤, 20년 뒤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50년 뒤. 그쵸. 40년 뒤를 준비하는 거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과연 이 현금성 IRP라든지 연금 저축이 맞는 걸까? 하지만 나는 주식하기 너무 겁쟁이인 걸 그러면은 조금 뭐 감수를 하더라도 나는 안정적으로 이걸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맞아요. 논의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해를 해야 그쵸. 된다는 것이 그쵸. 네. 이 영상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